내 첫사랑 좀 찾아봐 줄 수 있겠는가? 기억을 완전히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보고 싶네. 박정수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광숙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평범한 대화처럼 이어지던 순간이 단숨에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소망처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마광숙은 무심코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이 말에 담긴 간절함이 단순한 옛사랑의 추억 따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은 시간 전부를 걸고 있는 바람임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사님,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혹시 이름이나 사는 곳 같은 건 기억나세요? 박정수는 고개를 잠시 숙였다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검정 뿔테 안경을 쓴 말끔한 청년의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흑백 영화 속 주인공처럼 다정한 눈빛을 지닌 남자. 그리고 그 곁에는 젊은 시절의 박정수가 조용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인규. 아마도 그랬던 것 같네. 우리가 만났던 시절에는 다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시기였어. 그이는 바이올린을 켰지. 참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네. 이민 가기 전까지 편지도 몇 통 주고받았는데 그 후론 소식이 끊겼지. 미국으로 간 뒤엔 전혀. 그날 이후로 마광숙은 매일 밤 술도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인터넷을 뒤지고 주민등록 정보도 알아볼 수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박정수의 첫사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40년 전 인연의 흔적은 너무나 희미했고 주소도 연락처도 모두 무의미한 것이 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광수가 그건 너무 무리야. 벌써 반세기 전 일이잖아. 인규란 이름도 워낙 흔하잖아. 공주실은 딸의 노력을 말리려 했지만 마광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다 늙었지만 엄마도 첫사랑 있잖아. 그 시절 그 마음은 아마 평생 가는 거 아닐까? 아무리 애를 써도 박정수의 첫사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광숙의 마음은 조급해졌고 하루라도 빨리 찾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식구들이 모두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고자동이 된장국을 후루룩 마시고 있을 즈음 공주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골든캐슬에서 또 댄스경 연대회가 열린다더라. 나 이번엔 참석하려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고자동이 고개를 번쩍 들더니 반색하며 외쳤습니다. 진짜입니까? 그럼 제가 또 파트너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공주실은 기다렸다는 듯 한바구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미스터 고가 함께 가줘야지. 우리 둘이 또 나가서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고. 지난번에도 분위기 제대로 잡았잖아. 공주실과 고자동의 들뜬 대화는 아침 식탁 위로 유쾌하게 퍼졌습니다. 문미수는 자신도 모르게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하고 말을 건넸고 그 말을 들은 공주실은 나쁘지 않다는 듯 미소 지으며 그래? 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마광숙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박정수 여사. 그녀는 요즘 들어 더욱 말수가 줄었고 낯선 환경 속에서 고립된 듯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식구들 틈에 앉아 있어도 마치 혼자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고 얼굴에서도 감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의지할 가족이라곤 사위와 손주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라는 존재가 친자식처럼 편할 리는 없었을 터였습니다. 마광숙은 그런 박정수의 모습을 떠올리며 문득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박정수는 현재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서서히 흐릿해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홀로 버티는 듯한 모습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삶의 무게와 상실감, 그리고 잃어가는 기억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의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바로 골든캐슬 댄스경 연대회. 화려한 조명과 경쾌한 음악, 들뜬 분위기와 웃음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박정수 여사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색다른 체험은 잃어버린 기억에 자극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실과의 관계도 지금보다 한 뼘쯤은 가까워질지 모릅니다. 마광숙은 마음을 다잡고 공주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댄스경 연대회 말인데. 공주실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너도 같이 갈래? 마광숙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박정수 여사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해서. 공주실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박정수, 그분이랑은 잘 안 맞는 거 너도 알잖아. 알지. 근데 엄마,
그분 요즘 너무 적적해 하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시간 보내는 거 보면 안쓰러워. 혼자 계신 시간도 많고 병세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고 솔직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렇다고 춤 대회에 데리고 가는 게 그 해결책이야? 엄마도 예전엔 힘들었을 때 춤추면서 기분 풀었다고 했잖아. 그거랑 같아. 굳이 춤을 추지 않아도 좋아. 그냥 음악 들으면서 분위기 좀 느끼시고 사람들 보면서 웃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자극이 되잖아. 공주실은 입을 꾹 다물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광숙은 그런 엄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손 내밀어 주면 그분 마음 분명히 풀릴 거야. 지금은 그럴 때야. 엄마가 그분을 한 번만 데려가 줬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공주실은 딸의 간절한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초대할게. 대신 너무 기대는 하지 마. 난 아직도 그분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시도해보는 게 좋잖아. 고마워, 엄마. 그날 오후 마광숙은 박정수 여사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낯익은 조용한 음성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광숙 씨. 마광숙은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방해되진 않죠?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골든캐슬에서 행사가 하나 열려서요. 행사? 네. 은빛 청춘 댄스 경연대회예요. 여사님이 부담 느끼실 자리는 아니고요. 그냥 음악 듣고 사람들 구경만 하셔도 돼요. 저희 엄마도 가시고요. 고자동 어르신도 함께 하신대요. 박정수는 살짝 웃음을 섞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런데 관심 없어. 춤이니 대회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괜한 자리에 가서 불편하게 있는 것도 싫고 말이야. 그냥 편하게 지낼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게. 그 말에 마광숙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더 진심을 담아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요즘 너무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새로운 경험이 병세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도 자극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대요. 박정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마광숙은 망설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사님 또래분들이 많이 오세요.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 계시면 기분 전환도 되실 거고요. 거창하게 뭘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좋은 음악 들으시고 분위기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끝나면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수화기 너머에서 박정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는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마광숙은 그 침묵 속에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박정수가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숙 씨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안 갈 수가 없네. 알았어. 가보자고. 대신 너무 기대는 하지 말게. 나 춤출 생각은 없어. 그 말에 마광숙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여사님. 그날 꼭 모시러 갈게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다녀오시는 거예요. 여사님께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 통화를 끊고 난 후 마광숙은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약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조짐이 느껴졌습니다. 무너지는 기억 사이로 한 줄기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골든캐슬 은빛 청춘 댄스경 연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공주실은 분주했습니다. 립스틱을 2번이나 덧바르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돌고 도니 고자동이 슬쩍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오늘 무슨 대선 출마하십니까? 공주실은 윽소리를 내며 거울을 밀어놓았습니다. 미스터 고,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더 꾸며야 하는 법이야. 오늘 골든캐슬 간다고 했더니 단체 카톡방이 난리가 났어. 다들 나 본다고 잔뜩 기대하고 있다고. 그 옆에서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고자동도 실실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은 제가 있잖습니까? 두고 보이소. 오늘은 댄싱 머신 고자동으로 이름 제대로 알리겠습니다. 이윽고 골든캐슬로 향할 시간이 되자 한동석이 준비해둔 리무진이 술도가 마당 앞에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윤이 반질반질하게 나는 검정색 리무진은 고풍스러우면서도 품위가 느껴졌고 탑승을 기다리던 공주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차야? 이거 연예인들 타는 그 리무진 맞지? 동석 씨, 너무 과한 거 아냐? 고자동도 입을 벌리며 차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진짜 용입니다. 에이, 오늘 완전히 주인공 된 기분입니다잉. 한동석은 웃으며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어머님들도 특별한 손님이시잖아요. 다 같이 좋은 시간 보내는 날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먼저 탑승해 있던 박정수가 가볍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공주실과 고자동도 나란히 뒷좌석에 올라탔고 맨 마지막으로 마광숙이 조용히 문을 닫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차 안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안락한 좌석에 다들 등을 기대며 차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건 너무 낯설어서 어쩐지 어색하네. 괜찮아요, 어머님. 오늘은 그냥 기분 좋은 하루예요. 가볍게 즐기세요. 한동석이 운전석 옆에서 돌아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장모님, 오늘 행사장도 멋지고 음악도 좋다던데요. 골든캐슬에서만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많다고 합니다. 박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한 듯 보였지만 그 눈빛엔 조금씩 호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주실은 창밖을 보며 감탄을 연거푸 쏟아냈습니다. 어머, 나 이렇게 좋은 차 처음 타봐. 미스터 고, 우리 그냥 이 차 타고 부산까지 한번 가볼까? 고자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봅시다. 고속도로 위에서 차창 열고 디스코라도 한 곡 틀면 예술이겠습니다. 차 안은 어느새 웃음이 퍼지며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마광숙은 그런 분위기를 조용히 느끼며 박정수의 손등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무거운 생각은 잠깐 접어두고 그냥 웃고만 오셔도 돼요. 그런 하루 하나쯤은 괜찮잖아요. 박정수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려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고마움이 담긴 눈빛이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이윽고 리무진은 완만한 언덕을 돌아 골든캐슬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문이 열리고 봄 햇살을 받은 대형 무대와 형형색색의 풍선, 음악 소리가 반기는 가운데 그들의 은빛 청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주실은 분위기가 무르익자 앞장서며 고자동과 함께 관객석을 유쾌하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 옆에서 박정수는 조용히 한켠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 낯선 분위기. 하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익숙한 향기 같은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쪽 무대에서 은은한 조명이 비치며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슈트를 단정히 차려입은 나이가 지긋한 한 남성. 그의 손에는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고 무대 위에 서자마자 사랑의 인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정수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슈트를 단정히 차려입은 한 남자가 바이올린을 들고 조명 아래 걸어 나왔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박정수는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인규 씨. 박정수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온 이름. 마치 촉감 기억처럼 잊힌 목소리와 함께 청춘의 그날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내내 박정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무대를 내려온 그가 사람들 사이를 걷다가 문득 박정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도 음악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멈춘 듯했습니다. 인규 씨. 말도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두 눈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 모든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40년 전 그 봄날의 온기까지도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마치 두 사람만 조용한 섬처럼 따로 떨어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을 통과한 상봉. 주름진 손이 떨리며 마주 닿았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그게 나도 몰라요. 그냥 우연이 아니 인연이었나 봐요. 공주실은 두 사람의 재회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영화 찍는 줄 알았네.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네. 고자동은 눈가를 훔치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래서 늙어도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기라에. 그리고 그날 골든캐슬은 두 사람에게 다시 시작된 청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한편 골든캐슬 댄스경 연대회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마광숙과 한동석은 행사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잘 즐기고 계실까요? 분위기 낯설어 하실까봐 걱정이에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한동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동생들 챙기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장모님까지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요. 감동이에요. 별 말씀을요.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한국엔 친구도 지인도 없으시고 여사님이 자꾸 외롭고 적적해 보이셨어요.
이번 기회에 또래분들 만나서 환기도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고마워요, 광숙 씨. 잠시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마광숙이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요, 여사님 말이에요. 앞으로 병세가 점점 더 진행될 텐데 미국에 따로 돌봐드릴 가족분은 계신가요? 한동석은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친척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은 사실상 혼자세요. 한동안은 가사 도우미가 오가긴 했지만 가족 한 명 없이 타지에서 지내시니까 나도 걱정되긴 했어요. 그렇다면 더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여사님께 이참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내시라고 권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까이 계시면 저도 자주 찾아뵐 수 있고 상태도 자주 체크할 수 있고요. 한동석은 놀란 듯 마광숙을 바라봤습니다. 광숙 씨,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마광숙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힘들어도요, 괜찮아요. 그분께 딸이 되어드리기로 제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했어요. 따님도 먼저 떠나셨고 가족 하나 없이 혼자서 미국으로 돌아가신다니 그게 더 마음 아프잖아요. 한동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광숙 씨.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갚고 말고가 어딨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때 마광숙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마광숙은 곧장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사님이세요? 네. 여사님? 네. 지금요? 마광숙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동석도 당황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사님께서 지금 골든캐슬 행사장에서 그분을 만나셨대요. 갑자기 심장이 너무 뛴다면서 당장 오라고 하세요. 한동석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분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광숙 씨? 여사님이 예전에 옛날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기억을 다 잃기 전에 첫사랑을 꼭 한 번만 더 만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아무리 수소문해도 못 찾았는데 지금 그분을 직접 만나셨대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당장 가요. 두 사람은 급히 계산을 마치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골든캐슬 행사장은 여전히 음악과 웃음소리로 북적였지만 그 안에서 박정수의 표정은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인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동자 안에서 지난 세월을 되짚듯 말없이 오랜 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웃음, 마른 눈물, 그리고 되살아난 감정.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는 와중에도 박정수의 눈빛은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수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자주 웃었고 예전보다 눈에 힘이 돌았습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마광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심스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젠가는 꼭 꺼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던 제안을 드디어 할 수 있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광숙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한동석의 집을 찾았습니다.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박정수는 반갑게 마광숙을 맞이했습니다. 여사님, 요즘 좋아 보이세요. 얼굴도 훨씬 밝아지셨고요. 박정수는 무심히 대꾸했습니다. 그이 덕분이지 뭐. 이렇게 늙어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한참 망설이던 마광숙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첫사랑도 다시 만나셨으니 이젠 한국에 계속 머무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게요. 미국보다 여기가 가족분들도 많고요. 박정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자네, 오지랖도 참 대단하구만. 마광숙은 당황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정수가 피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하긴 그러니까 자네가 떠난 남편의 시동생들까지 품고 사는 거겠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알겠어. 자네 같은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지. 마광숙은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오지랖이라도 여사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죠. 박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혼자 있는 건 질렸어. 광숙 씨 말대로 여기가 내 마지막 안식처가 되면 그리 나쁘진 않겠지. 박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 골든캐슬로 들어가기로 했어. 인규 씨도 거기서 지내고 있고 무엇보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더라고. 마광숙은 놀라면서도 반가운 표정으로 박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여사님.
골든캐슬이면 시설도 좋고 공기도 맑고 무엇보다 여사님이 외롭지 않으실 테니까요. 박정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병원 검진 같은 건 혼자선 좀 자신이 없네. 광숙 씨, 자네가 같이 좀 가줘야 하네. 부탁하네. 그 말에 마광숙은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여사님이 언제든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꼭 함께 갈게요. 박정수는 말없이 찻잔을 들었고 그 속에 담긴 유자차의 따뜻한 향이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정수의 눈빛에도 어렴풋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박정수는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어디에서 누구와 보내야 할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엔 마광숙이라는 든든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예상 스토리이며 본 드라마의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